그래서 제가 일단 확실하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익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오늘 1, 2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같은 걸 풀 때 제대로 적용만 할 수 있다면요. 어법에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모든 어법이에요.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알면은요. 자, 봅시다. 동사 관련 어법 우리 봐. 아까 동사 관련 어법이 뭐라고 했죠? 동사처럼 생긴 거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1번 제일 먼저.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었죠. 자, make하고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저쩌고 앞에 뭐 앞뒤에 있겠죠. 뭘 먼저 확인할 겁니까, 여러분? 한 번씩 물어볼까요? 출석 부순서대로 물어봐야지. 자, 태윤이는 뭐부터 확인할 것 같아? 수. 수일치.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주인은 뭐부터 확인할 것 같아? 아, 이 녀석의 의미. 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태린이는 수일치. 오케이. 준서는 시제. 그 다음에 성민이는 수일치. 그 다음에 유찬이는 시제. 아,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모든 건요 다 2순위입니다. 아니 3순위예요. 3순위. 1순위를 말해드릴게요. 1순위 뭐냐면요. 동사 자리가 맞느냐 아니냐부터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됐어? 여기가 동사 자리야 아니야? 이거부터예요. 시작은 이거부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구문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래. 동사 자리가 아니래.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방금 전에 내가 살짝 말했죠. 구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이래서 구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문 분석을 해봤어. 그럼 둘 중 하나 나오겠죠. 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오겠지.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아 또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둘 중 하나예요. 자, 동사 자리가 맞다면 이제 뭘 신경 쓸까? 이제 여기서 신경 쓸 게 여러분들이 말했던 겁니다. 첫 번째 수일치고요. 두 번째 아까 시제를 말했는데 시제는 내가 3순위에 쓸 거고요. 2순위는 사실은 태예요. 태. 능동, 태수동, 태. 능동, 수동 따지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시제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고등부에서 시제는요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 미만이에요. 그냥 사실상 시제 문제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미리 말할게요. 시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다른 어법과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어법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 가정법 배웠죠, 여러분. 중등부 때. 가정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시제 차이잖아. 시제 차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정법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라고 문제를 낸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제 문제이지만 가정법과 연계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또는 조동사의 동사 원형 쓸래, 조동사의 have pp 쓸래. 이것도 뭡니까? 시제 문제예요. 시제 문제. 근데 시제 그 자체로서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라 조동사와 연계를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즉 제가 말하는 거의 요점은 뭐냐면 시제 문제는요 그 자체로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문제를 내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과거밖에 없어요. 대과거. have pp.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출제율이 안 높아요. 이것마저도 출제율이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때 보면은 야 헤드 PP 쓸래 아니면은 과거형 동사 쓸래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특히 중3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중반 딱 몇 시즌에 이게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잘. 이런 거 안 나와. 왜냐면 헤드 PP 대신에 과거형 써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시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생시제 문제라고 하거든요. 생시제 문제. 진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어쩌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뭐야? 다 중등부 문제예요. 중등부 문제. 고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의 시제 문제는 뭐다? 다른 녀석과 결합해서 나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출제율이 낮아요. 그럼 사실상 동사 관련된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수일치 아니면 능수능비 구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는 어떤 거냐면 얘는 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 고1 때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근데 고2 2학기쯤부터는 조금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뭐냐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바로 자타동사 구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타동사 구분은요. 이 동사 관련 어법뿐만 아니라 절 관련 어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사 자리가 아닌 경우를 볼게요. 자, 부문 분석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이킹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볼게 이번에는 메이킹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부문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겠죠, 당연히. 즉 어떤 거냐? 준동사 자리라는 거예요. 준동사 자리. 그렇죠? 여러분,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 준동사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개를 말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개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르거든.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근데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는 아닌 것. 이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거든. 다시 한번. 준동사가 뭐라고? 동사와 비슷한데 동사는 아니고 이거라고. 이게 준동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셋 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동사의 확률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셋은요. 투동사 원형, 동사의 ing 또는 pp 이런 애들이 있잖아. 동사의 확률 몇 프로라고? 빵프로라고. 빵프로. 절대 동사가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어떤 거다? 준동사 자리라는 뜻이야. 준동사 자리. 알겠니? 그러면은 만약에 메이킹에 밑줄 쳐져 있는데 내가 여기를 구문 분석해보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이 메이킹은 뭐야? 준동사라는 소리야. 준동사. 알겠죠? 그럼 이제 준동사 자리라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 해당 밑줄에 품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품사 확인. 근데 품사를요 너무 복잡하게 확인하지 말고요 딱 두 개로만 확인하세요. 두 개로만. 어떤 거냐면요 얘가 명사일까 아니면 수식어일까 이것만 따지면 돼요. 명사냐 수식어냐. 수식어라는 건 형용사 또는 부사를 말하는 거죠. 형용사 또는 부사. 예를 들어서 얘들아 메이킹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볼게. 메이킹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금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수식어 자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 확실해진 건 있죠. 뭡니까? 얘는 동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명사는 명사잖아. 그치? 근데 여기 수식어 자리야. 그럼 명사는 탈락이잖아.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수식어가 남죠. ing가 수식어 역할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그렇죠? 분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품사 확인까지 끝났어요. 품사 확인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여기다가 살펴볼게요.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해를 확인하는 겁니다. 얘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얘는 시제 확인입니다. 시제 확인. 그러니까 이 시제 확인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투의 동사 원형을 썼어.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썼어. 그럼 투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랑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오케이? 근데 투동사 원형이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임을 말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to have pp를 쓰죠. to have pp. 됐어요? 그러니까 투동사 원형 쓸래, to have pp 쓸래 이 둘의 차이점은 시제의 차이예요. 시제의 차이. 맞죠? 근데 투동사 원형과 to have pp를 비교하는 이런 시제에 관련된 문제는 역시나 잘 안 나옵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출제율이 낮습니다. 근데 해에 관련된 건요 그냥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의 총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 동사 관련 어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수능에서도 잘 나와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태입니다. 태. 동사 자리가 맞든 아니든 간에 어떻습니까? 태에 관련된 문제는 둘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동사 관련된 문제에서도 동사 쓸래, BPP 쓸래 이런 문제가 잘 나오고요. 준동사 문제에서도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ing 쓸래, PP 쓸래 즉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죠. 됐어요? 즉 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시험지, 자 이번 최근 거 그 시험지를 좀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그 주엽고 시험지입니다. 아 이거 지금 사진 파일로 돼 있으니까 중간고사 거로 보여줄게요. 중간고사. 잠깐만요. 로딩이 좀 느리네. 자 중간고사 건데 어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고등부 교과서거든요. 교과서인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이것만 살짝 보여주고 좀 쉬는 시간 가졌다 할게. 잘 봐봐. 지금 밑줄이 A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2까지밖에 없네요. 5개 밑줄 쳐져 있거든. 그럼 5개 밑줄이 각각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볼 건데요. 우리가 아직 절 관련 어법이랑 기타는 아직 안 배웠잖아. 동사 관련 어법이 몇 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번부터. A번, have been killed. 누가 보더라도 동사 관련 어법이죠. B번, 조동사 have PP. 동사 자리죠? 동사 관련 어법. C, 얘는 아닙니다. 절 관련 어법이죠? 의문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D, 얘도 의문사 관련된 거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E, 이거는 도치구문. 그러면 지금 5개 중에서 일단 2개가 나왔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 자, 이렇게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수능 문제. 수능 문제. 잠깐만. 수능 문제. 근데 수능을 검색하니까 다른 교재들이 나오네. 수능. 잠깐만요. 수능 기출이라고 쳐야겠다. 수능 기출. 잠깐만. 이 수능 기출이라고 치니까 나오는 게 없네. 잠깐만요. 모의고사를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 거로 보겠습니다. 최근 고1 11월 모의고사거든요. 이 11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그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인데요. 최근 11월 모의고사를 저도 문제를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자, 어법이 29번 문제거든요. 29번 한번 볼게요. 이게 최근에 나온 11월 모의고사 문제지인데요. 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2번 is 나왔죠?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4번에 are 나왔죠? 동사 관련 어법. 5번에 to recognize, to 부정사 나왔죠? 동사 관련 어법.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됐어요? 참고로 딴 걸 볼까요? 지금 1번에 보면 that 나왔죠? 절 관련 어법이에요. 3번에 does 나왔죠? 아까 기타에 내가 대명사라고 쓴 거 있죠? 그겁니다. 됐어? 결국 내가 말한 거에서 다 나왔네요. 됐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결국 고등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저 정해져 있는 거가 뭔지 우리가 알고요.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 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이라든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품사가 어떻게 되는가?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것 정도만 알아도요. 고등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간 학생들이 이 문법이나 어법을 어려워하느냐?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는 그냥 주는 대로 어법 문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드립다 문제 풀면서 내가 익혔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부 어법은 전범위가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범위로 우리가 문제를 다 풀 거예요? 매 시험 내신 대비 때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게 푸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절 관련된 어법 푸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있습니다. 쉬는 시간. 자, 두 번째 거 설명드리고 바로 우리 문제 푸는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자, 여기다 쓸게요. 2번. 이번에는 절 관련 어법 비법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절 관련 어법이라는 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세 가지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자, 이 절 관련 어법을 풀 때는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먼저 좀 써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완, 수, 불, 명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아까 인스타 얘기했던 그 용어가 이거예요. 완수불명. 자,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야겠죠. 여기에서 수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요, 사실은요, 수 말고 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적. 자, 이 줄임말들인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써볼게요. 완은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고요. 불은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자, 여기서 수는 수식어, 적은 접속사, 명은 명사입니다. 됐어?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을 먼저 말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는요, 또는 앞에는요, 수식어 또는 접속사밖에 못 온다. 이거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무조건 명사와 짝이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했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먼저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먼저 말해줄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완전한 문장은 뭐고 불완전한 문장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자, 완전한 문장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배웠던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형태들이 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요 형태들이 있죠. 요 형태들에 딱 부합하는 문장. 그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다시.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예요. 알겠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여기다 명사 자리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명사 자리가 어디예요? 명사를 어느 자리에 쓰죠? 주목보 자리에 쓰죠.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그래서요, 즉 쉽게 말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형식 구조를 써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완전한 문장이죠. 자, 영어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5개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거밖에 없죠. 더 있나요?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5형식의 완전한 형태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뭘 더 쓰고 싶어. 뭘 더 쓰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주어 안 되겠죠. 동사도 안 되고, 목적어, 보어 다 안 됩니다.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수식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또 다르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3형식 문장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3형식 문장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 그럼 이건 뭘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1형식 문장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1형식 문장이 아니고요, 잘못된 3형식 문장이에요. 잘못된 3형식 문장. 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문장이냐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 맞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불완전한 형태로 전달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죠. 항상 완전한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메꿔줘야 됩니까? 목적어를 메꿔줘야겠죠. 목적어란 건 결국 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럼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에 명사를 더하니까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해졌죠. 됐나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을 맨 처음 배우는 게 뭡니까? 관계대명사일게요. 관계대명사. 맞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오늘 한번 질문해 볼게.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죠?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문제가 없죠. 관계 부사도 배웠죠. 관계 부사는 뒤에 어떤 문제입니까? 완전한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겠어요. 그럼 내가 한 번 좀 업그레이드 해줄게. 복합 관계 대명사 있죠.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런 애들 있죠. 복합 관계 대명사는 어떤 문장입니까?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맞아요. 복합 관계 부사도 있거든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런 애들. 어떤 문장일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봐. 여기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 했죠? 명사랑 짝이라 했죠. 보여요? 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 수식어랑 짝이라고. 근데 수식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거든요. 여기 부사 보여요? 보이시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에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보이세요? 이게 다 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 뿐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전 적용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실전 적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우리 고등부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절 관련된 가장 대표 문제, 바로 that과 what을 비교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건가? 잘 보세요. 제가 일단 풀이법을 먼저 알려줄 겁니다. 원리를 먼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동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때 what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what that 구분 문제가 정답률이 30%가 안 됐었어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내볼 겁니다. 맞출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that이라는 녀석의 쓰임새가 겁나 많거든요. 11개 정도 있어요. that은요. what은 대표적인 쓰임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만 따져봐도요 30까지가 넘어갑니다. 그럼 what과 that을 구분할 때 우리가 30개 넘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 that을 가지고 시험을 낼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2개를 가지고 what을 가지고는 하나 가지고 보통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써보자면, 자, that 가지고 시험 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 that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접속사 that은요 명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거든요. 근데 부사절은 뭐라 했죠? so that 구문이라 했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접속사 that은 so that 구문이 아니고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what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얘는 이름이 관계대명사잖아. 명사. 그럼 명사니까 누구랑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랑 짝이죠. 얘도 이름이 관계대명사니까 명사는 누구랑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랑 짝입니다. 접속사는 누구랑 짝이라고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라고 써놨죠? 제가? 그래서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절이에요. 절. 우리 지금 절 관련된 거 배우고 있잖아. 그렇죠? 절입니다. 절. 그럼 이 덩어리,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전부 다 뭐예요? 절이야. 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 덩어리들이, 이 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덩어리는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앞에 뭐 와요? 선행사 오잖아. 선행사. 그 선행사가 품사가 뭐예요? 선행사의 품사는 뭐죠? 명사예요. 명사.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군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형용사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은 내가 여기다 써놨죠? 명사절 접속사라고.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일까? 명사절이에요.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절 관련된 문제 풀 때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푸느냐, 뒷문장만 분석을 합니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통은.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앞부분도 분석을 해야 돼. 앞부분. 잘 봐봐.
빨간색 쳐놓은 걸 잘 보세요. 이 덩어리가 뭐라고?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수식어죠.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얘 덩어리 둘 다 명사죠. 그럼 명사니까 앞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that, w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똑같은 게 있나 없나? 니네가 보세요. 있어요? 있어 없어? 없죠. 완, 불, 완, 불 없죠. 똑같은 거 없잖아요. 앞뒤 구조가 똑같은 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왓댓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왓댓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예 풀이 순서를 내가 알려줄게요. 풀이 순서. 자, 그래서 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 대세 밑줄 쳐져 있어. 아니면 뭐 왓의 밑줄 쳐져 있어. 아니면은 왓슬래, 데슬래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왔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요. 앞부분을 구문 분석합니다. 앞을 구문 분석해서요. 뭘 판단하는 겁니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앞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이건 게임 끝났습니다. 그냥 대시 정답이에요. 뒤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니네가 지금 봐봐. 앞이 완전한 거 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완전 뒤에 뭐 나왔어? 된 나왔잖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이제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이제 뒤를 구문 분석합니다. 자, 뒤를 구문 분석하면 또 역시나 완전 나오거나 불완전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치? 자, 뒤가 완전해. 자, 잘 봐봐. 앞이 불완전하면은 여기 봐봐요. 앞이 불완전하면 두 개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뒤가 완전하면 대, 뒤가 불완전하면 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완전하면 대, 불완전하면 완. 요 순서로 풀면 된다는 거야. 요 순서. 됐어? 왓댓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 이런 어법글 실력 따지기 교재 같은 거 보면은요, 왓댓 구별하는 게 있어요. 단원에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공부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 중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that을 쓰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풀면은요, 여러분 이 선행사라는 게 무조건 that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선행사는요. 그러면은 얘가 선행사인지 얘가 선행사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쌤이 알려준 이 완수불명 있죠? 이걸로 풀면요,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요.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습니다. 해석 안 하고요, 여러분께서 그냥 이 완수불명, 그러니까 구문문성만 잘하면 돼요. 구문문성만. 그러니까 구문문성만 잘하면 풀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출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어디 있지? 잠깐만요. 요거 같은데? 네. 네. 자, 요 문제거든요. 여기 지울게요. 다 지워도 되죠? 이거 지금 보고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제한 시간은 넉넉 잡아서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대시 맞나 와시 맞나? 여기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저동고에서 정답률이 30%도 안 나온 문제였습니다. 맞춰보세요. 자, 1분 드릴게요. 그냥 와시 맞다, 대시 맞다. 이따 내가 손 들어보라고 할 거예요.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다음에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와시 맞나, 대시 맞나. 자, 30초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나는 what이 정답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유찬이 한 명? 한 명. 그러면 대시 정답이다. 나머지 전원 다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유찬이 외로운 싸움이네. 5대1이야. 자, 보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할게요. 정답은 대시입니다. 까비.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what을 많이 골랐었어요. 정답은.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푼 겁니다. 일단 뒤를 보니까 may seem이라고 나왔거든. 동사죠. 그럼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럼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인데 여기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없네? what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다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왜 대시 정답이냐면요. 앞을 보면 often 수식어니까 빼버리고요. useless material 주어예요. is gathered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필요한 지식이 있죠.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다예요. 됐어요? 즉 여기까지가 무슨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됐어? 완전한 문장 뒤에 뭐 써야 된다? 수식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what은요 수식어 절의 역할을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what은요 무조건 명사절이야. 뭐로 쓰여도 명사절이에요. what은요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의문사 what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지 않을 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셋 다 명사절이에요. what은 뭐로 쓰여도 명사절이라고. 알겠죠? 근데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다? 수식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고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뒷문장 부문 분석했나요? 안 했어요. 5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5초면. 됐어?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 근데 이 문제가 저동고 2학년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저동고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악명 높은, 영어로 악명 높은 시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다 풀었다 틀린 거야. 여기 동사 나왔네. 주어 빠져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 없네. 와, 이렇게 풀었다 틀린 거예요. 이 that은 관계 대명사고요. 그럼 that의 선행사는 뭘까요? material이에요. material. 얘가 선행사예요.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 material이 선행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해석해봐야겠죠. 이거 다 해석해봐야 돼요. 다 해석해서 이 useless material이 may seem important 중요해 보이는데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석을 다 해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알려준 방법 어떻습니까? 완수불명 풀면요 해석 안 하고도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뭐만 할 줄 알면 구문 분석만 잘할 줄 알습니다. 됐어? 그리고 이 완수불명 개념은요 비단 절 관련된 문법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거에 다 통용이 돼요.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까 전에 대리 테스트 2번 문제 있었죠. 요약형 영작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서도 통용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만 다시 띄워볼게요. 어디 갔냐? 요거였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요약형 문제 있죠. 요거. 여기에서 어떠냐면은 잘 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Socialize, benefit, both speakers and listeners. 삼형식이죠?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수식어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니네가 that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that이 수식어 역할을 하려면 뭐밖에 안 돼? 관계대명사여야 돼.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로 쓰려면은 뭔가가 빠져야 되는데 니네가 아까 전에 쓴 것들을 다 보세요. 불완전한 문장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요. 투부정사의 쓰임새에 대해서 보통 중딩 때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중딩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투부정사의 밑줄 딱 쳐놓고요.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딴 문제 나와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형용사랑 부사는 뭐예요? 수식어잖아. 명사는 명사고요. 그렇죠?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겠네. 수식어로 쓸 때는 완전한 문장 오겠네요. 다 적용 가능하다. 됐어? 또 우리 중3 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3 1학기 때 주로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 if의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if.
if는요 명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뭐뭐 한다면의 뜻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고요. 뭐뭐 한다면은 부사절이거든요. 그럼 뭐뭐 한다면의 뜻일 때는 앞에 완전한 문장 오겠네.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앞에 불완전한 문장 오겠네. 다 적용 가능하다고. 됐어요? 응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죠. 응용이 가능한 영역. 되셨나요? 그래서 절 관련된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완수불명이라는